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 31분입니다. 미국이 상승 마감해서 그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중일 모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는 좀 어제와 같이 혼조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일본은 지금 약간 좀 신난 분위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죽지 못해 살아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자기네들끼리 좀 비슷한 분위기가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데 아시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중일, 아시아에서 어떤 중요한 경제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인데 분위기가 서로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게 아시아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서로 다른 거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아마 어떤 신흥국과 뭐 개도국 혹은 뭐 그죠? 뭐 이런 아니면 GDP 덩치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중일의 어떤 극심한 분위기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잘 나갔던 돈 많은 부자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잘 나가기 시작한 신흥 부자, 뭐 쌓아놓은 건 많이 없는데, 지금은 당장 돈을 잘 벌지만 뭔가 좀 건강 상태가 좀 부실하거나 재무 상태가 좀 부실한 그런 케이스.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사이즈가 작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작은데 비교적 내실이 있는 그런 케이스. 그렇다고 일본처럼 옛날에 쌓아놓은 게 뭐 많이 있진 않고, 그래도 중국보다는 조금 중국보다는 좀 내실이 있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라가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완전 서로 다 다른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도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시아장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는 굳이 뉴스를 찾아보자면 뭐 요런 게 있다. 중국이 뭐 부가세 환급을 한다. 요런 것들이 어떤 투자 심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참고하자면 저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특별한 뉴스는 보이지 않았고 하여튼 제 생각엔 미국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 부근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요 날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6월 6일 날쯤에 6월 5일, 예, 6월 5일, 6월 6일 요때쯤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중국 증시고 일본 증시고 보면은 여기 어딘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란 말입니다. 여기 어딘가가 뭐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는 차이 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요 근처란 말이죠. 이 근처를 넘어가게 되면 하락 추세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자리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라인에 바싹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가선 것도 아니고 비교적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들이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어요. 제 생각엔 이 변곡 부근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뭘 기다리고 있다? 금요일 날에 있는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고 신난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미리 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점이긴 합니다. 하여튼 잘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저항이 가까이 왔고 변동성 확대시키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이벤트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중국, 일본 증시 하방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좀 이 자리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열심히 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그죠?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뭐 일본보다는 좀 덜 신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자리예요. 아직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기세적으로 계속 밀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여전히 강해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반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을 돌파한 척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요. 얘도 일본 증시하고 비슷하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증시가 급등하면서 동시에 환율도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초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이 옛날에 돈 많이 벌어놓은 이제 좀 나이 많은 부자 뭐 약간 이런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신흥국 환율과 신흥국 주식시장의 움직임과는 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무조건 일본 주식시장이 박살난다라고 보는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좀 그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일본에 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상식적인 선에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본 얘기는 뭐 처음 하는 거나 거의 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환율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뭐 1984년, 85년부터 해서 주황색이 니케이 지수고 파란색이 환율인데, 이게 이제 일본도 예전에 이제 막 돈을 벌고 있던 한국 같은 그런 포지션일 때, 옛날에 80년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환율 강세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런 전형적인 신흥국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보시면 이 환율과 주식시장이 동조화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일본 증시나 이런 걸 볼 때는 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를 우리 신흥국 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환율과 주식시장은 정배열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3년, 2004년 요때쯤부터 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내려오는 게 환율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강세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지나친 강세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거는 어떤 수출 수입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세가 나타나 버리면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산업 구조도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하고 비슷하죠.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산업 구조가 한국이 일본 그대로 따라와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배운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강세가 나타나 버리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기업 실적 우려 이러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요 정배열, 이 서로 정의 상관관계, 그죠? 네, 정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보시면 겁나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시장도 같이 신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래저래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엔화의 움직임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변동성 확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 다음 주 후반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죠? 물가 지표 나와 있지, 다음 주에 미국 만기 주지,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지. 이 이벤트 전에 이거 너무 얘네들 신나서 설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일본 주식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뭐 제가 일본 주식시장에 베팅한 건 아닌데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잘 보자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점들이 재밌습니다. 다 같이 서로 포지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뭐 그런 포지션, 중국은 저런 포지션, 한국은 완전, 그죠? 서로 하여튼 굉장히 처지는 다릅니다. 이런 점들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한국, 중국, 일본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오늘 참 그 인도도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인도도 나름 빅스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의 빅스텝과 다르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빅스텝을 하더라도 의미가 조금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한국,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0이나 1%대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이 4.4%였으니까 기준금리가 여기서 50bp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0에서 0.5가 되는 거하고 1에서 1.5가 되는 거하고 4.4에서 4.9가 되는 거는 임팩트가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같은 경우도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걸 의식을 해가지고 예상치보다 더 많은, 예상치가 40bp 인상이었는데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어떤, 그죠, 인플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인플레 우려 모르는 척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과 중국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참, 중국 관련돼서 한 가지 참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이거까지만 좀 같이 볼까 하는데요. 요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게 왜 크게 나오지? 좀 작게 봤으면 좋겠네. 하여튼, 이런 자료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단기 금리들 혹은 뭐 은행 간에 거래되는 이런 금리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런 금리들이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이걸 확대하면 좀 더 보이나? 똑같네요. 하여튼 그냥 좀 불편해도 좀 그냥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5에는 오버나잇 금리라는 거고, 뭐 1W는 1주, 그죠? 뭐 2주. 하여튼 금리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요런 자료를 오늘 텔레그램 제가 보고 있는 그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요것도 크게 봅시다. 그죠? 21년 7월까지 해갖고 쭉쭉쭉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뭐 금융시장의 초과 유동성이 엄청나갖고 그렇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세계의 중심은 아직까지 달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달러 같은 거 회수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 근데 이게 중국은 저렇게 유동성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안화 약세 나오겠죠. 근데 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포지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금융시장에서. 지금 일본 따라갖고 약간 좀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자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미국에 이어서 GDP 규모가 뭐 세계 2등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립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독립한 뭐 그런 나라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통화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일본 같은 포지션이 아직 아니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최근에 잘 나가는, 그래봐야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게 이 환율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일본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지금 환율이 보시면 딱 하반경 직선 만들어 놓고 지금 더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 이런 점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게 이제 튀어 오르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고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긴 할 겁니다. 뭐 요거를 하여튼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의 포지션이 아무튼 아직까지 지가 컸다 하더라도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신흥국이고, 또 그리고 저런 점들 때문에 이게 미중 간의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역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를 비교한 건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신흥국인데 그래도 중국이 플러스가 돼 있어야 좀 자금 유출을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이젠 뭐 아예 그냥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이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0 밑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0 밑에가 그나마 예전에 0이 지지선이었는데 이젠 뭐 지지력이고 뭐고 없어지고, 이제 6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인데 미국 금리 계속 오르면은 중국 금리는 계속적으로 이 미중 간의 금리 격차는 커지겠죠.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건데, 지금 하여튼 중국 인민은행이나 뭐 중국 정부 공산당은 이런 걸 좀 무시하는 듯 하더라고요. 재밌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가를 치르긴 치를 텐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아직까지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물가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금요일 날에 물가지표 확인하고 움직이자,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어떤 위기가 딱히 난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 금융시장 안정성은 뭐 그럭저럭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어디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니 하여튼 이상한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비교적 좀 그런 작은 나라들,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경제 위기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네는 경제 위기 나나마나 글로벌에 그다지 미친 영향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중국 정부도 그냥 계속 완화적으로 그냥 버텨나가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계속 그럴 수는 없겠죠.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사실 특별히 이렇게 뭐 주식시장을 점검할 건 없어가지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그 경제 지표들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건 없고 저기 유로존 뭐 GDP 1분기 GDP 뭐 또 발표됐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게 잘 나왔다라는 거. 지금 그거죠. 지금 경기 침체와 경기 연착륙, 그 연착륙과 경착륙 사이에서 지금 묘한 줄타기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잘 살펴보자라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지표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다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가 보다 그냥 그러고 일단 넘어가자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50bp 한 번 더 올리고 7월 달에도 올리고 9월 달에도 올리고 계속 올리면 이런 숫자들에도 좀씩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겠죠. 어딘가 약한 고리가 아마 터져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뭐 유가 재고가 발표가 되긴 하는데 이미 뭐 우상향 잘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뭐 특별히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국제 유가는 계속 다 오르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거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금요일 날, 내일 뭐 유로존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유로존에서 좀 중요한 거 있고요. 여기 써 있죠? 예, 내일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있는 거 조금 중요하고,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다, CPI다. 그거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야기 쭉 다 했고요. 한국 증시 아직까지는 그냥 뭐 반등에 불과한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미 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게 올라오지도 못했고, 5일선과의 이격, 그죠?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나쳤던 어떤 5일선과의 이격, 이런 거를 좀 해소한 게 오늘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쉬어가기, 요 정도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저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뭐 내일부터 계속 반등을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는 하긴 뭐하고, 이 정도면 솔직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영상 맨 처음에 아시아가 좀 혼조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중국 일본은 잘 나가는데 더 오를 수 있다는데 한국은 날개가 한번 꺾인 겁니다. 지금요. 뭐 오늘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그 꺾인 날개가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글쎄요, 뭐 내일도 안 빠지고 버티면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내일 가서 하는 이야기고, 오늘은 하여튼 날개가 꺾여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그 만기일 이제 하루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등했던 풋옵션들, 어제 살쪘던 풋옵션들을 좀 죽이는 정도 차원에서 시장 흐름이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풋옵션들이 훌쭉해졌고, 콜옵션들을 그렇다고 살려주지도 않았죠. 예. 풋 죽이고 뭐 콜도 죽이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내일이 만기일이네요, 그죠? 예, 내일도 뭐 뭔가 하여튼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하여튼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솔직히 뭐 오늘 뭐 거래량이 뭐 좀 감소했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긴 좀 뭐한 게 지금 만기, 그 더군다나 선물 만기까지 겹쳤으니까 아마 차월물로 뭐 벌써 차월물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거는 뭐 딱히 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그냥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격적인 것만 보면은 뭐이 정도 상승에서는 뭐 반등에는 아직까지 택도 없다, 이 정도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라인 이거래일제 66,000원짜리 그죠,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뭐 66,000원은 터치도 못하고 그냥 줄줄줄, 무슨 고무줄 빠진 바지 마냥 그냥 줄줄줄 그냥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66,000원을 저렇게 깨고 오늘까지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여기 전저점 부근에 있는 지지력 65,000원짜리를 지지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미리 좀 짐작해도 그다지 뭐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까지 왔으면은 뭐 솔직히 어떤 뭐 굳이 상승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65,000원짜리가 어쨌든 65,000원 지지선이 있을 거니까 그냥 한 번쯤 뭐 상승을 보시는 분들 추세 전환을 기대하고 3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을, 세 번 저점을 확인하는 3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번쯤 삼성전자 뭐 질러볼 수는 있는데, 매수해볼 수는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이미 66,000원을 깼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솔직히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겠죠.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 그냥 뭐 스무스하게 잘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다. 지금 뭐 8만원부터 64,000원까지 빠졌는데 반등이라고 나온 게 꼴랑 68,000원이다라는 거. 다음번에 빠질 때 그러면 어디까지 빠져야 되겠냐, 저 밑에까지 빠져야 하락연자 목표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반등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건 다음번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니 주식이니 지금 뭐가 좀 싼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뭐 가치 평가 요런 개념으로 삼성전자의 이익이 얼마인데 이 가격이 마음에 지금 이 가격이 이게 말이 되냐? 시가총액이 지금 저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쌀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더 싸지겠다고 하는 중이라 갖고 이게 아무튼 매수는 좀 주의하시라는 거. 이 명확한 어떤 매수 신호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기술적인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지금 싸긴 싼데 이런 생각은 일단 잠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에 그랬잖아요. 주식이 비싼데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주식이 싸요, 지금. 솔직히 어떤 종목은 싼 것도 있습니다. 실적에 비하면 삼성전자 쌀 수도 있는데, 근데 싸더라도 더 싸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주식의 문제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주식, 여러분들 아마 분명 사고 싶은 거 몇 종목씩 보이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점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싸긴 싼데 더 싸질 수 있다는 가능성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지지력이라기보단 이건 저항을 누적시킨 거죠. 다시 한번 저항을 확인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여튼 1230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이 1230 밑에서 놀면 결과적으로 지난 2주간 여기서 저항 누적한 거예요. 그죠? 무겁게 저항 누적한 거고, 다시 1200 붕괴시키면 또 와장창 할 수 있겠죠.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한국장 다 쉬어갔습니다. 어제 그죠? 환율 급등했던 거에 대한 쉬어가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는 거. 특별히 뭐 추세에 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지표 확인을 기다리면서 다들 눈치 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제 오늘 밤에 뭐 또 다시 테스트를 하겠죠. 계속 이 지루한 자리를 또 테스트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4100과 4175 사이에서 S&P가 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른 라인, 뭐 12870 정도 하고 12550 정도 자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중에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야 이제 위로 더 가는 거고, 아래를 붕괴시켜야 이제 아래로 많이 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일단 아무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내가 뭔가 포지션을 잡으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집중하세요. 물론 오늘 밤에 당장 무슨 일이 안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내가 뭐 상방을 보든 하방을 보든 변동성 지금 줄어 있고 지금 뭔가 지금 어쨌든 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좀 열심히 좀 밤에 보시는 게 좀 좋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내가 어딘가에 하방 포지션 잡았다, 계속 피곤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개겨 보시라고요. 아직 어딘가를 넘어간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상방 위쪽으로 주식을 잡았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붕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개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간에 일단은 한번 조금 집중해 갖고 좀 잘 좀 개겨 보거나 좀 그럴 만한 자리다라는 거 쉽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피곤하다고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거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 그게 아니고 막상 여기서 변동성이 위나 아래로 터지면은 여러분들도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할 때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차분할 때 막상 변동성 터지면 숟가락 움직이기 힘드니까 이렇게 조용할 때 뭐 하시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그래서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좀 하여튼 잘 참아봐야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어젯밤에 상승하면서 빅스들이 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일단 하방 포지션 입장에서는 아래쪽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입은 겁니다.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요. 그런 점들 일단 조금 하락 보시는 분들이 오늘 밤에 일단 좀 불리한 싸움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보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딜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보자고요. 인플레이션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고, 긴축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좀먹고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이 해결된 게 아니니까 계속 가보는 거죠. 예를 들면 기름값도 짜불짜불 잘 오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 130달러 또 한번 보겠죠. 잘 가고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